자, 네, 이제 첫 번째 경기. 전북현대 대 이제 수원FC. 자, 일단은 이제 전북이랑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양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상반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홈에서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북은 이제 홈에서 지금 수비도 견고하면서 득점력도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공명진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공명진님 오늘도 별풍선 잘 50개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지금 별풍선을 보내주셨으니까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어제도 이제 감사의 의미로 또 별풍선 많이 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네. 지금 이제 보냈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전북은 지금 홈에서 수비도 견고하고 득점력도 좋은 상황인 반면 지금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 3연패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서울 상대로 이제 7실점을 하면서 역시나 이제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보다 보지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수원FC 같은 경우에 최근 원정에서 매 경기 지금 3실점 이상씩 할 정도로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북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공수 방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크게 코멘트할 게 없는 게 지금 현재 경기력, 분위기, 그리고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 등 이런 모든 면에서 전부 다 지금 전북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좀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전북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한 가지 뭐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비가 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요 정도가 좀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이 경기는 그래도 전북이 충분히 좀 잡아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전북 쪽 승. 그리고 요거는 핸디론 한번 마이너스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수원FC의 수비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전북 사이드랑 그리고 오버까지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즈. 자, 인천 대 대전 경기. 자, 일단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저 이제 신진호 선수가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결장 중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유민 선수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부터 이제 재영입한 무고사가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전력이 한층 강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무고사가 이제 1년 만에 K리그에 이제 복귀하는 거라 바로 이제 적응을 못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원정에서 울산까지 잡으면서 지금 상승세를 제대로 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전북과 2대2로 비기면서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 지금 뭐 양팀 다 이제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현재 아무래도 순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인천보다는 더 높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런 경기력은 인천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
양 팀의 그 공격력이 좀 물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뭐 만약에 다득점 양상으로도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승패를 봤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2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그래도 인천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대전이 지금 그래도 홈보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좀 더 안 좋고, 그리고 지금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슬슬 이제 아무래도 무승부가 좀 끊기고 승패가 갈라질 타이밍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승패가 갈라진다고 하면은 좀 더 경기력이 좋은 인천이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인천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천 승, 그리고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K리그 1 경기는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2 두 경기. 자, 부산 아이파크 대 이제 성남 FC. 자, 일단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전 미드필더 지금 이제 권혁규 선수가 이제 최근 셀틱으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부산에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이제 결정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네, 지금 뭐 큰 결정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정자 선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김천 상대로 이제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역전패를 당하면서 살짝 좋았던 분위기가 좀 꺾인 상태고, 그래도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홈과 원정 상관없이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게다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K리그2 내에서도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지금 7경기 연속 승이 없고,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을 만큼 현재 공격 전개가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그쵸. 게다가 이런 점을 아무래도 좀 고려를 해서 가장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공격 전개가 안 좋은 지금 현재 성남이다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 좀 더 볼을 좀 점유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두 팀 다 기본적으로 템포 자체가 그렇게 뭐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성남도 이제 최근 지금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성남의 그 득점력까지 고려를 하면은 좀 더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자, 일단 이제 공격 전개 자체는 당연히 부산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이제 부산을 봤을 때 이제 공격이 잘 풀릴 때는 진짜 한없이 잘 풀리는데, 이제 공격이 안 될 때는 좀 끝도 없이 이제 안 풀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기복이 있는 그런 부산의 공격이 크게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부산이 좀 공격이 안 풀린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부산이 이긴다고 해도 약간 대승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산이 이긴다고 해도 한 1.4 정도의 승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산 승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 부산 쪽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고배당 자비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쵸? 부산 아이파크 이제 햄무 아니면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은 네, 저득점 경기 네, 언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부산 대 이제 성남 FC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경남 FC 대 이제 전남 드래곤즈. 자, 일단 이제 현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죠. 5연승 중으로 지금 득점력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이제 직전 이제 안산과의 경기에서도 지금 3골을 넣으면서 지금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 중이고, 현재 지금 K리그 2 1위에 지금 안착해 있죠. 그만큼 지금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경남이라 볼 수 있고, 자,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원정에서 계속해서 패배를 했지만 최근 이제 김포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충남 아산 상대로 3대 0으로 지던 경기를 이제 후반에 공격 집중력을 좀 많이 높이면서 3대 3까지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남도 원정에서 흐름은 어느 정도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이제 이 두 팀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두 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 위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 전개가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 루트 중에서는 아무래도 침투가 좋기 때문에 이제 두 팀 다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도 이제 두 팀 다 지금 공격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경남이 전남보다는 더 공격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공격 면에서는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원정에서의 전남 수비는 좀 불안한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현재 지금 페이스가 좋은 경남이 좀 더 연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경남 쪽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경남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2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경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FC 도쿄 대 이제 가시마. 자, 일단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이제 이적을 하면서 이제 결장 중.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페이스가 좋아요. 지금 최근 3경기 2승 1무로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할 만큼 지금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도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원정에서 무승부를 많이 캐면서 현재 승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원정에서도 수비가 좋기 때문에 쉽게 좀 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양 팀 다 전반적으로 공격적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수 조율을 하면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느린 템포로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사이드로 갈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도쿄가 아무래도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가시마 상대로는 좀 예상보다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껏 도쿄가 최근 상대했던 그런 팀들과 달리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도쿄의 공격이 좀 안 먹혀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시즌 도쿄가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3연승을 한 적이 없는 것도 고려를 하면은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패턴까지 고려를 하면은 좀 더 도쿄의 승보다는 좀 가시마 쪽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승패 사이드를 보면은 저는 요거는 가시마 쪽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마 프랜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아이고, 아무래도
이 아침이다 보니까 좀 발음이 좀 발음이나 그리고 입이 좀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고, 이 점은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간바 오사카 대 이제 가시와 경기. 자, 이 경기도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현재 이제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홈에서 3연승 중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초와는 다르게 이제 수비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리그에서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공격 전개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도 지금 저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 뭐 3경기 1득점밖에 못할 정도로 현재 지금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도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간바 오사카가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수비 라인과 이제 미드필더 라인 그 사이에 좀 간격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방에서부터 지금 빌드업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드업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시와가 이제 공격 전개를 계속해서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빌드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개도 지금 안 좋은 상황.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간바 오사카가 이제 경기력적으로 더 우세하기 때문에 최근 뭐 흐름,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경기력 차이,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간바 오사카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거는 저는 간바 오사카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바 오사카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레소 오사카 대 이제 우라와. 자, 이제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네. 자, 일단 이제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기준 2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패가 없는 상태로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J리그 내에서 수비는 이제 최상급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공격이 안 풀려도 좀 지지 않는 경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전체적인 그런 조직력, 그리고 공수 밸런스는 좀 우라와가 좋긴 하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우라와의 그 원정 공격력은 좋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 예로 이제 들어보자면은 현재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라와가 이제 원정에서 10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총 9득점 뿐으로 이제 원정에서는 경기당 평균 한 골도 지금 못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직전 이제 도쿄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무득점을 하면서 최근 이제 득점 흐름이 좋다가 갑자기 좀 식은 감도 지금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지금 고려했을 때 지금 원정에서의 지금 우라와의 그런 공격은 좀 많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대 들어서 세레소 오사카 홈에서 지금 승리를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그런 상성 같은 것도 고려를 했을 때는 현재 원정 우라와를 보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번 세레스 오사카 쪽 프랜승을 보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왜냐하면 우라와가 그래도 이제 최근 패가 없다 보니까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네, 저득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레스 오사카 프랜승의 이제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비셀고베 대 이제 사간도스. 자, 일단 이제 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고베에 비해서는 사간도스가 지금 좀 더 결장자 누수가 지금 큰 편이고, 자, 우선 이제 고베부터 보면은 이제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처럼 좀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지금 경기력도 이전과 다르게 좀 안정적이게 지금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비셀고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요코마리가 이제 가와사키한테 지면서 1위 탈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한번 적어드리면은, 비셀고베가 지금 이제 이번 경기 승리하면 1위인 이제 요코마리보다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이제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위 탈환 가능성이 지금 큰 고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어느 때보다는 좀 승리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승리만 하면은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1위인 요코마리와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지금 뭐 상대인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리그 기준 최근 원정에서 4경기를 치렀는데 3승 1무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고베 입장에서는 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상대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비셀고베가 지금 사간도스 상대로 이제 최근 이제 4경기 기준 전승을 거뒀고, 그리고 그 이제 사간도스가 이제 최근 비셀고베와 했던 경기들 중에서 전부 다 이제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사간도스가 이제 비셀고베 상대로 어느 정도 공격에서 많이 취약한 면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기부여, 그리고 현재 지금 경기력도 비셀고베가 더 좋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상성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비셀고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간도스가 이제 최근 뭐 비셀고베 상대로 지기도 졌는데 득점 자체를 아예 못 넣었기 때문에 비셀고베 그런 수비에 굉장히 좀 많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 비셀고베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마인승 도전.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셀고베 승에 이제 핸디로는 마인승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이른 아침까지 이제 방송 봐주시느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분석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